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식 투자를 달러 투자를 했던 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퀀트의 개념을 활용해서 내가 투자할 종목을 찾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죠. 그 종목이 진짜 나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대상을 찾기는 한 거죠. 저는 이미 달러 투자로는 큰 성공을 거두었던 그 이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퀀트를 통해서, 정확히는 퀀트의 개념을 활용해서 찾은 종목들이 크게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는 상장 폐지라고 하죠. 망하지만 않으면 투자에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한 10개 종목 정도로 한번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달러와 같은 투자 시스템으로 했더니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끝냈었죠. 그 문제가 뭐였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로 따지면 종목이 한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라고 봐야겠네요.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종목에 이른바 몰빵을 하는 거죠. 투자 대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이제 확신이 바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퀀트를 활용해서 찾은 종목들은 달러만큼의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재무적인 성과나 주가 지표, 이런 데이터들은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할 정도 수준의 회사를 고르기는 했지만, 달러처럼 그렇게 이제 확신과 믿음을 주는 그런 종목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한 거죠. 한마디로 10개 종목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한 건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달러 투자를 했을 때는 간단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1 환율이 1000원일 때 달러를 매수했다라고 봐요. 자, 950원이 되면 또 산다고 했죠. 950원에 제가 이제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번 매수할 때 한 $10,000 정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 환율이 1195원이니까 1195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최저가가 한 1050원 정도였을 때니까 한 1000만원 정도라고 그냥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만불 단위로 제가 이제 거래를 했던 이유도 있어요. 만불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전 우대율을 최고 환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행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주로 거래했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불 이상에 대해서는 좀 좋은 조건을 주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전신한으로 사게 되면 만불 이상으로 거래를 하면 오히려 우대율이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찰로 거래를 할 때 만불 이상과 만불 이하가 그 환전 수수료가 다른데 만불 이상을 했을 때가 더 유리하죠. 그런데 전신한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만불 이하로 거래를 하는 게 만불 이상으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신한으로 만불을 매도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9,990불을 먼저 매도를 하고 나머지 10불을 따로 매도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했고요. 자, 어떻게 됐든 만불 단위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심지어는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달러를 산 가격을 외울 수 있을 정도였고, 조금 많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기록을 해두면 되는 거죠. 메모장에 기록을 해도 되는 정도 수준이었고, 제가 사실은 엑셀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매도를 했을 때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은 하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번거롭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엑셀로 제가 기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몇 월 며칠 날 환율이 얼마일 때 얼마를 매수를 했다, 그게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매도를 하면 수입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1000원에 매수한 달러가 1100원이 되면은
그 100원만큼의 수익이 생기는 뭐 이런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각각 제가 매수한 달러의 수익 그리고 수익률을 다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뒀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죠. 제가 달러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원달러가 하락했을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한꺼번에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방식이죠. 1000원에 10,000달러를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900원에 10,000달러를 매수를 했어요. 950원에 산 20,000달러가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두 개를 합해버리면. 근데 저는 그것을 각각 따로 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원에 산 10,000달러와 900원에 산 10,000달러가 독립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달러를 매수를 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920원만 돼도 저는 20원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1000원에 산 10,000달러는 아직도 마이너스 손실 상황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실현하지 않은 손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다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이 될 때까지를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제가 달러를 매수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수익 실현하고 끝내면 되니까.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다시 사고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약간 머피의 법칙이나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달러 매수를 한 10번을 하면 한 7번 정도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내려가요. 참 신기하죠. 자, 제가 사실은 이 시스템을 고안한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었어요. 내가 가장 좋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죠. 내가 1000원에 산 10,000달러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그 아래에서 매수한 900원 그리고 그 이하 800원에서 매수한 달러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실현을 해버리자, 뭐 이런 전략이 가장 주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1000원에 10,000달러를 매수를 하고 900원에 10,000달러를 매수를 했다라고 보면 평단가는 950원인데 신기하게도 950원 이상만 되면 너무나도 행복한 그림이 되죠. 평단가 이상으로 20,000달러를 다 매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꼭 투자를 해보면 950원까지는 안 가고 뭐 920원, 930원 뭐 요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가장 바람직한 이 시스템의 움직임은 이랬어요. 평단가는 950원이고 내가 최근에 매수한 달러는 900원일 경우에 910원이 돼서 이익 실현을 해요. 그러면 다시 900원이 돼요. 그러면 또 사죠. 그리고 또 950원을 기다리겠죠. 그런데 한 910원 정도까지만 올라와요. 그러면 또 팔아요. 그러니까 내 평단가는 950원이지만 1000원에 산 10,000달러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900원에 산 10,000달러만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구조를 만들면 결국 1000원에 산 10,000달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개념이 되고요. 900원에 산 10,000달러는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뭐 이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병행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은, 자, 그렇다면 내가 최초로 매수한 1000원에 산 10,000달러는 장기 투자를 해서 좀 큰 수익을 기대를 하자. 그래서 저는 최초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 10% 이상의 수익에서 실현을 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왜냐면은 최초 매수를 너무 좋은 가격과 타이밍에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를 1,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3%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봐요.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제 다시 $1 환율이 하락하면 또 사서 또 수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뭐 요즘의 경우가 그렇죠. 훅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투자할 기회도 사라지게 되지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멘탈의 흔들림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달러 투자를 할 때도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를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 매수한 물량, 그러니까 1,000원에 산 $10,000는 10% 정도 수익 이상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하에서 매수한 달러들은 뭐 기분에 따라서 마음껏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단 1-2만원의 수익에 만족을 하고 매도를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수익률이 0.1%, 0.2%에도 만족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심지어는 하루에 몇 번을 거래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거래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평균 한 0.3% $10,000를 샀는데 한 3만원의 수익이 생기면 3만원 실현을 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떨어져요. 그럼 또 사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900원이었던 게 910원이 되고 다시 900원이 되고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식이죠. 900원에 사고 890원에 사고 880원에 사고 870원에 사면 9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860원으로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거기서 산 $10,000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주식 투자도 이제 저는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제가 이마트를 최초에 매수를 한 게 가격이 17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7만원에 최초 매수를 한 이후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주식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달러에 투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 15만원까지 떨어졌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죠. 17만원에 최초 매수를 한 그 이마트 주식은 적어도 20에서 30%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매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전형적인 가치 투자 플러스 장기 투자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제 생각과 다르게 뭐 웬만하면 당연하죠. 내가 사면 내리는 게 주식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오르는 거에 대한 생각만,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만 하고 이제 주식을 매수를 했었어요. 모든 분들이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내가 사면 오르겠지, 오르면 팔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순하죠. 근데 저는 그 달러 투자 시스템으로는 그런 생각 자체가 달라요. 제가 17만원에 샀을 때는 이미 추가 매수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매수한 가격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1차 추가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1차 추가 매수한 물량이 또 몇 %가 하락이 되면 2차 매수를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거죠. 계획을 미리 세운다라는 거는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현금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뭐 어떤 이런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로 하락이 일어나더라도 심리적인 어려움이 덜해요. 왜냐하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서 있을 테니까요. 달러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1,000원에 $1를 매수를 했을 때에도 그게 오른다라는 생각보다는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 얼마가 떨어지면 얼마를 어떻게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출발을 했던 거죠. 이제 출발 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도 그렇게
멘탈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17만원에 산 제 그 이마트 주식의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한 20%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 자산을 이마트에 17만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보고 있다. 예, 견디기 힘들겠죠. 아마 앞으로 더 추가로 하락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아마 손절매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러 투자를 하는 방식과 이마트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비슷하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 이마트를 17만원에 산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계획도 이미 세워져 있죠. 달러 투자를 했던 것처럼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고, 또 추가 매수를 한 물량이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익 실현을 하면 되니까요. 뭐 간단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17만원에 이마트를 매수를 하고 또 가격이 하락해서 예를 들어서 16만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평단가가 16만 5천원 정도 수준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평단가로 매매를 하지는 않죠. 17만원에 산 이마트는 그냥 17만원에 산 이마트인 거고, 16만원에 산 이마트는 그냥 16만원에 산 이마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해서 16만 1,000원이 됐다,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수익 실현을 합니다. 17만원에 산 이마트는 여전히 손실 상황이겠지만 확정하지 않았으니까, 실현하지 않았으니까 확정되지도 않았겠죠. 자, 그거는 뭐 그 주식이에요. 그 17만원에 산 주식은 뭐 나중에 10% 20% 올랐을 때 팔기로 이미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뭐 개의치 않아요. 장기 투자인 거죠. 그런데 16만원에 산 이마트는 16만 1,000원, 16만 2천원만 돼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HTS로 보통 이제 거래를 하는데 제가 추가 매수를 한 게 합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합산해 가지고 평단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제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자, 평단가는 16만 5천원이기 때문에 HTS 상에서는 제가 매수한 물량이 16만 5천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16만원에 매수한 이마트는 16만 1,000원만 돼도 팔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마음 먹고 있었겠죠. 그래서 16만 1,000원이 실제로 됐어요. 자, 16만 1,000원에 산 물량을 팔았어요.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HTS 상에서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요. 자, 아직 17만원에 산 이마트를 판 건 아니다라고 제 마음속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16만원에 산 이마트를 지금 판 거다라고 마음속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HTS 상에 그렇게 표시가 되다 보니까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잃은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17만원 이상, 내가 목표로 했던 10%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벌써 계산이 복잡하죠. HTS 상에서는 17만원이 도달했을 때 평단가 16만 5천원이기 때문에 플러스 수익으로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17만원에 산 이마트는 수익률이 0인 상황인 거죠. 근데 HTS 상에 플러스로 표시되다 보니까 또 팔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이익이 났네 하면서 팔고 싶어지는 뭐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그게 뭐가 문제냐, 잘 기억하거나 아니면 엑셀 같은데 잘 기록해 놓으면 되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집중 투자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퀀트의 개념을 활용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이 이마트 하나면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했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10개만 돼도 머릿속에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 번만 추가 매수를 하면 뭐 그나마 평단가도 기억을 하고
내가 최초에 매수했던 게 얼마고 두 번째 매수했던 게 얼마고 뭐 대충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제로 제가 달러 투자를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뭐 20번, 30번, 뭐 40번까지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엑셀로 이제 하나씩 기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종목이 많아지고 추가 매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HTS 상에서는 그냥 간단하죠. 네가 7번을 분할 매수를 했지만 전체의 평단가는 얼마야. 그러니까 이마트를 17만원에 사고 16만원에 사고 15만원에 사고 14만원에 샀으면 이것들을 이제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14만 1,000원이 됐을 때 14만원에 산 이마트를 매도를 하고요, 15만 1,000원이 됐을 때 15만원에 산 이마트를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HTS 상에서는 너 이거 7번 매수를 했는데 이거 네가 산 가격이 그냥 평단가는 16만원이야 뭐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주식 투자에 달러 투자 시스템을 활용한다라는 게 매우 어렵구나, 이거는 보통 정리를 잘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때 갑자기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급상승을 하는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목이 갑자기 이제 크게 올랐어요. 이거 내가 몇 번째 추가 매수한 물량까지가 수익이 나는 구간이지? 뭐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한 점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자, 그러다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찾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